자, 오늘은 현미경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현미경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묘에서 볼 수 있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미경은 이 라이트 소스에 의해서 구분됩니다. 이 라이트 소스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그 현미경의 명칭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긴 빛의 스펙트럼에 보시면은 이 빛의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 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태양빛은 가시광선의 중심으로 좌우로 적외선과 자외선, 초음파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빛들을 골라서 사용하게 되면은 그 현미경의 용도나 배율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련 공식을 보시면은 이 공식은 강학 현미경 공식인데요. 먼저 R 레솔루션 분해능. 이 분해능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럼 이 분해능을 구성하는 것은 뭐냐면은 K라는 상수값과 람다라는 빛의 파장대, 그리고 NA라는 대물렌즈, 대물렌즈의 성능을 이야기하는데 이 구성을 보시면 이 K 값은 0.66로 상수값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람다는 빛의 어느 파장대를 쓸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분해능이 그러니까 이 파장대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분해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NA 대물렌즈의 성능인데 이 NA 값은 마찬가지로 높으면 높을수록 이 분해능을 좋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대물렌즈의 성능을 이야기할 때 이 NA 값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현미경의 종류들을 보시면은 먼저 이 빛의 스펙트럼에서 이제 활용한 파장을 보시면은 초음파를 활용한 것은 초음파 현미경, 자외선을 활용한 것은 자외선 현미경, 그리고 레이저를 활용한 것은 레이저 현미경, 그리고 가시광선을 활용한 것은 강학 현미경, 그리고 적외선을 활용한 것은 적외선 현미경, 그리고 전자와 원자를 활용한 것은 전자 현미경, 원자 현미경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럼 먼저 강학 현미경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자, 강학 현미경은 크게 투과와 반사 타입으로 나눠집니다. 투과 타입은 보통 생물 쪽에서 투과되는 물질들, 세포도 보시고, 비닐, 투명 물질, 유리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고, 이 투과되지 않는 모든 제품 샘플에 대해서 이제 반사 타입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투과는 생물, 바이오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요. 반사는 일단 산업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럼 이 강학 현미경은 크게 저배율 현미경과 고배율 현미경으로 나눠지는데요. 이 저배율 현미경의 기준은 100배 정도까지 기준을 잡는데, 얘는 보통 실체 현미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100배 이상 보는 현미경을 고배율 현미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또 고배율 현미경은 뭐 정립, 도립, 뭐 이렇게 일반 반도체 측정으로 나눠지는데, 이건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현미경 구성을 보시면은 다양한 현미경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배울들로 이제 구분을 지어 보면은 강학 현미경은 저배에서 1000배까지만 이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0배 이상은 강학 현미경에서는 크게 의미 없는 배율이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1000배까지만 명확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저를 활용한 레이저 현미경은 컴포컬 현미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컴포컬 현미경은 405 나노대의 파장대를 쓰고요. 그 배율은 17,000배까지 쓸 수 있고, 요거는 이제 3D까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고요. 그럼 자외선 현미경은 10,000배까지 볼 수 있는 현미경이고, 이 초음파 현미경은 초음파 현미경이라고 개념보다는 비파괴 검사용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파괴하지 않고 내부에 있는 그 패턴들을 이제 검사할 때 활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현미경. 이 적외선 현미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정 어떤 물질에 대해서, 특정 물질이 실리콘입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 투과해서 그 내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내부 비파괴 검사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자현미경하고 원자현미경이 있는데요.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도 샘과 탭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강학현미경처럼 샘은 반사 타입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템은 투과 타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템이 상당히 비싼 장비거든요. 그리고 이 샘 같은 경우는 노말 샘, 그러니까 뭐 요즘 얘기하는 노말 샘, 뭐 테이블탑 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FESM 요의 구분점은 10만 배 기준, 30만 배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 테이블탑이 나오기 전까지는 30만 배였는데 지금은 테이블탑 보시면 10만 배 기준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요 10만 배 이상 보신다고 하시면 FESM으로 보시면 되는데, 강학 현미경처럼 얘는 쌤이 뭐 실체 현미경 생각하시면 되고요. 템은 고배율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지고, 원자 현미경은 AFM과 STM으로 나눠지는데요. 뭐 요거는 AFM 같은 거는 이제 비접촉, 전자 현미경처럼 원자를 주사해서 보는 거고, STM은 프로브로 이제 끓는 타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어디까지 측정할 수 있냐? 내가 측정하는 샘플, 내가 보고자 하는 샘플의 그 사이즈를 이제 아시면은 여러 가지 현미경 중에서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서 볼 수 있냐가 이제 정해지는 건데요. 이제 최고 미세하게 보는 거, 옹스톤까지 보는 거는 원자 현미경 보시면 되고요. 템도 마찬가지로 옹스톤까지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노대에서 옹스톤 근처까지 보는 게 셈과 FESM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측정은 마이크로 측정은 강학 현미경으로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 같은 경우는 나노대까지, 그러니까 한 100나노, 10나노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용도를 보시면은 강학 현미경이 제일 많이 노멀하게 쓰여 있는데요. 이제 검사와 측정이 가능하고, 적외선 같은 경우는 비파괴 검사용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전자 현미경의 특성은 뭐냐 그러면은 성분 분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EDS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원자 현미경 표면의 특정, 그러니까 러프니스 값을 러프니스 값을 측정할 수 있는데, 측정은 정확한데 보는 영역이 옹스톤은 아주 미세한 영역을 보기 때문에, 좁은 영역을 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배율 현미경도 검사용으로 쓰이고요. 레이저는 측정, 그러니까 레이저 현미 같은 경우는 검사와 측정이 가능한데, 이건 3D 이미지까지 만들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자외선도 검사 현미경으로 쓰는데, 이거는 뭐 장비 금액 대비 좀 효율성이 떨어져서 많이 활용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비파괴 검사, 초음파 같은 경우는 비파괴 검사용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측정할 수 있는 항목들 X, Y, Z에 보시면은 보통 현미경들은 높이에 대한 측정이 좀 제약이 있는데, 이 높이에 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은 레이저 현미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측정 현미경 같은 경우는 지축 측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원자 현미경 같은 경우도 높이 측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보통 거칠기 이제 거칠기 측정을 하시면은 많이 활용되는 게 원자, 그러니까 AFM, 그러니까 그 다음에 레이저 현미경,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장비별로 조금씩 이미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현미경 이제 종류별로 하나씩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초음파 현미경입니다. 얘는 이제 현미경이란 명칭을 붙였지만 이제 비파괴 검사용으로, 이들은 비파괴 검사용입니다. 단점은 비파괴 검사용이고, 또 단점은 물속에서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게 목적이고, 이제 PCB 반도체 패킹 업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반도체 칩이 패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각각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 얇은 와이어들이 단선이 있는지 뭐 아니면 붙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비파괴용 검사용이고요. 그 자외선 현미경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강학 현미경의 단점은 1000배 이상 볼 수 없는데, 자외선으로 1000배 이상 이미지를 보는 건데, 반도체 웨이퍼의 그 패턴들에 대한 미세하게 패턴들을 또 구분해서 볼 수 있는 현미경인데, 이건 금액 대비 활용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적외선 현미경입니다. 적외선 현미경의 특징은 실리콘을 투과해서 비파괴 검사를 하는 겁니다. 패턴들을 이렇게 실리콘으로 도포되어 있는 표면 밑에
이런 패턴들이 칩들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자르거나 아니면 파괴하지 않고 위에서 IR을 쌓아서 이 패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는 현미경입니다. 다음은 강학 현미경이에요. 강학 현미경은 이렇게 실체 현미경, 적립 현미경, 도립 현미경, 반도체 현미경, 측정 현미경으로 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배열은 1100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저 현미경, 컴포칼 현미경을 얘기를 하고요. 최고의 장점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3D 이미지를 만들어서 단차에 대한 강학 현미경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 높이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다음은 전자현미경입니다. 스캐닝 일렉트로닉 마이크로스코프로서 얘는 지금 노말샘이고요. 요즘에는 테이블탑도 많이 테이블탑이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챔버 안 내부로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전자가 나오면은 여기 샘플에 때려서 나오는 2차 전자를 가지고 이미지를 보는 건데 2차 전자들이 포집돼서 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전자가 나오고 이 맞은 샘플에 2차 전자가 나와서 2차 전자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나오는 특성 엑스레이 이 팔을 가지고 성분 분석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자현미경의 최고 장점은 뭐냐 그러면은 파단면 그런 미세한 파단면이라든지 그러니까 심도가 깊은 울퉁불퉁한 문을 한 면에 동시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노대까지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분 분석이 되는 게 큰 장점입니다. 보시면 이미지들이 보통 이렇게 이미지 나오고 얘가 이제 성분 분석한 이미지고요. 단점은 뭐 샘플 보는데 강한 현미경에 대비해서 뭐 코팅을 해야 되는 단점은 이제 코팅을 해야 되거나 진공 빼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샘플 하나 보는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원자현미경입니다. 옵토믹 폴스 마이크로스코프인데요. 이 장점은 옹스트론까지 측정이 가능하고요. 단점은 너무 극소 부위를 보기 때문에 대표성을 좀 갖기 부족하다. 이거는 이제 거칠기를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장비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제 그다음에 간섭계 장비가 있는데요. 인터페로미터 장비인데 얘는 어쩌면 레이저 현미경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3D 이미지를 만들어서 높이에 대한 데이터를 측정이 가능한 장비인데 이 레이저 현미경에 대비해서 이 간섭계는 장점은 뭐냐 그러면은 높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샘플을 찍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2에서 3초 정도에 걸리는데 이 원리는 뭐냐면은 강학 현미경은 이제 초점의 개념이면은 이 간섭계는 간섭띠, 간섭 무늬로 이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2, 3초 만에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최고 장점이고 단점은 뭐냐 그러면은 단점은 얘는 말씀드린 대로 간섭 무늬로 보기 때문에 이미지 실제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간섭 높낮이에 따라서 간섭 무늬띠만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를 볼 수 없는 게 단점입니다.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간섭띠로 이제 만들어낸 이제 그래픽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도 뭐 성능은 간섭계나 레이저 현미경이나 뭐 정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간섭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샘플을 볼 때는 좀 많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샘플의 종류별로 간섭 무늬띠가 다르기 때문에 초점 잡기가 초점이기보다는 그걸 잡기가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현미경 종류들이 스티레오 마이크로스코프, 실체 현미경, 금속 현미경, 그래서 강학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차원 현미경,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레이저 현미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요 단위를 보시면은 이제 배율을 요 축으로 보시고, Y축으로 보시고, 측정할 수 있는 요 축을 단위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현미경들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현미경을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 이 샘플을 어떤 배율에서 볼 거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 이 배율이 정해지면은 현미경이 이제 정해지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정해진 이 샘플이 그다음에 어떤 사이즈냐, 사이즈에 따라서 뭐 스테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챔버라든지 여기 정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쓸 거냐. 그러니까 뭐 분석을 하는데 검사만 할 거냐, 아니면 뭐 측정도 할 거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전자현미경처럼 성분 분석도 할 거냐에 따라서 요 세 가지 종류에 따라서 현미경이 이제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